복붙, 불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불펌은 불법으로 베껴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제목도 유사하고 안의 내용은 복붙 완전히 갖다 붙여놨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 수치만 다를 뿐 제 눈에는 그냥 막 갖다가 붙여놓은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계속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통계표 보세요. 도대체가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복불, 불펌이 난무하는 이런 연구 부정에 대해 자체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면 진짜 이렇게 사용해도 되실런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고 몇십 차례 걸쳐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벌이는 눈가리기 속임. 경기 광명갑 이모경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복붙, 불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복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불펌은 불법으로 베껴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네네네. 왜 이 말을 물어보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문체부의 연구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꼭 필요하고 잘 구성된 훌륭한 연구보고서들이 참 많은 반면에 그와 반대로 연구 부정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최근 5년간 연구 용역 과제들의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5년간의 수행 건수와 비용, 지출 총액이 얼마인지 장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총 1083건에 대해 총 92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평균 한 건당 8,500만 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5일 전체 회의에서 연구 용역 과제들을 연말에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 해에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 집행이 2월 된다라고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몰아치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2월액, 불용액 한번 보시죠. 올해에는 얼마나 2월 될까요? 제가 지켜봤다가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15년, 19년의 정책 연구 과제 수에서 2월 과제 수를 좀 보시면 2019년에 43개 중 6개만 연내에 완료되고 17개는 역시 2월 됐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면 이해하지만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7월 이후 후반기에 예산 몰아치기가 계속 반복되며 2월 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14번 거 띄워주세요. 네. 잠깐 표 14, 15, 17번 한번 봐주세요. 연구 용역 2월 과제가 올 8, 9월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1년도 아닌 2년 2월 되는 연구 용역 과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닐까요? 평균 한 건당 8,500만 원짜리면 완전 고무줄 예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연구 용역의 예산 삭감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몰아치기 2월 과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들, 즉 연구 과제 중복, 연구 내용 중복들의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년, 19년에 발주한 전통문화진흥 관련 두 보고서의 일부 내용 비교 분석입니다. 제목도 유사하고 안의 내용은 복붙 완전히 갖다 붙여놨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왼쪽과 오른쪽은 정책 기조 연구 설문조사, 또 오른쪽은 제조적 기반 구축 연구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목적 내용 항목이 다르면 그에 따른 설문 구성과 설문 내용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장관님? 그렇죠. 예, 목적에 따라서 그 조사 항목뿐만 아니라 조사 방법 등 여러 가지가 다 네, 저도 그리 차이가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교표에서는 두 연구 조사 내용과 항목이 분명히 달랐었는데 설문 문항과 결과 기술은 똑같은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 수치만 다를 뿐 제 눈에는 그냥 막 갖다가 붙여놓은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마찬가지고요. 슬라이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갖다 다 붙여놓은
사례들입니다. 이 두 보고서는 다음 거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 두 보고서는 왼쪽은 작년 1월에 오른쪽은 작년 7월에 6개월 시차를 두고 나온 보고서입니다. 같은 기간에 6개월에 몰아서 발주해주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돈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혈연적으로 무관하지만 국내에 정착한 다문화 이주민들이 그리고 통계표 보세요. 그렇지 않다. 한쪽은 26.8%, 한쪽은 26.6% 차이입니다. 도대체가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 계속해서 묻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장관님은 연구까지는 다 읽어보지는 않으시죠? 문체부에서는 복불,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연구 부정에 대해 자체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면 진짜 이렇게 사용해도 되실런지 국민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고 몇십 차례 걸쳐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벌이는 눈가리기 속임수입니다.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정부 산하 13개 청의 최근 5년간의 연구 용역비 전체 지출액 비율 평균을 확인해본 결과 0.42%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평균 1.76%로 전체 13개의 청들 중 가장 높았습니다. 문화재청 연구 용역의 사례들을 보면 문체부의 연구 용역, 내용 중복과 다를 것이 없는 사례가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명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 16년 발주한 연구 결과물인데 역시 그냥 복붙판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많은 일제조사들의 수년치 자료를 보면 특히 서론 부분은 완전히 똑같은 것은 많습니다. 제가 본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정부 일제조사 연구에 참여했던 한 대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제조사의 경우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다른 곳에서 일제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렇게 내용까지 일제히 같게 쓰라는 의미는 아니다. 장관님, 이런 연구 용역 과제들을 매우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에 대한 엄격한 감리가 없다면 소위 연피아들만의 돈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연구 과제 비용 합치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장관님, 사비를 들여서 연구 용역한다라면 이런데 2억 2천 사용하시겠습니까? 연구 용역 부정행위가 난무하지 않도록 엄격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또한 국정감사 때는 문체부 연구 용역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연구 용역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뭐 학자로서 특히 학교에 몇 개 학교 회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선행 연구를 인용할 수는 있거든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그러나 그것을 이론적인 고찰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그렇게 짜깁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자세히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이미 저는 의원님이 잘 아마 보시고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문체부 훈령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이제 교수나 학자들 9명, 내부 7명에서 한 16명으로 이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일부가 아마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래서 제가 철저히 검토를 하되 해당 실국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또 여기 기조실에 있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이중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 된다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많은 것들이 보니까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6월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이제는 그 과제를 빨리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부터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계획에서 종료되기로 한 것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러나 이것이 일상화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